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장 해석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고요. 21년부터 23년에 나왔던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 전국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해석이 매끄럽게 안 된다 싶은 문장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완성했고요. 교재는 더보기란에 링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직접적인 문장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장 해석을 위한 기본 이론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영어의 문장은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게 5개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왓절, 웨더절, 의문사절, 이 9가지의 모양이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 9가지는 모두 다 명사예요. 명사지만 모양이 여러 가지일 뿐이고요. 문법 용어로 말한다면 명사나 대명사는 그냥 명사 취급이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 동명사, 부정사는 보통 명사구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that, what, whether 의문사절은 절, 그러니까 명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문법 강의를 따로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문장 해석에 필요한 구조 이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에는 첫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안 쓰죠. 그냥 주어가 동사하고 끝나는 거고요. 타동사는 뒤에 뭐뭐를 목적어 붙어야 되는 동사인데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될 때는 판단하기 쉽지 않고, 게다가 수많은 동사들이 2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사의 모양 결정하는 3종 세트가 있죠. 수일치, 태, 시제. 네, 수일치는 해석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단 주어와 동사를 찾을 때만 잘 보시면 되고요. 능동태, 수동태 역시 해석할 때 수동태 가끔 잠깐 맡길 때 있죠. 그 다음에 시제는 역시 해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요. 동사가 될 수 있는 모양과 동사가 될 수 없는 모양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동사가 될 수 있는 모양은 여러분이 이제 안다고 치고요. 동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동명사, 부정사, 분사. 얘네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일명 준동사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예전식 용어로 뭐 준동사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비정형 동사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절대 동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관계사나 종속 접속사나 의문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전체 문장이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닌 걸 동사로 잘못 착각하면은 문장이 꼬이죠. 그러면 4번, 5번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어는 주어와 똑같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명사고 명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가 그 2형식 문장에 들어가거나 5형식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한 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형식 동사는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감각동사, 판단동사, 상태동사, 변화동사라고 해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5형식 동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help, 요구, 허락 계열의 동사, 형상 계열의 동사, 지칭 계열의 동사로 뭐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일명 modifier, 수식어의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미고요. 부사는 주로 명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등을 꾸미죠.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명 전명구라고 부르는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수식어가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부사로도 쓰이는데 주로 부사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투어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도 수식어로 취급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투 부정사 여러분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꾸미는 것이죠. 그 다음 분사와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분사 구문은 보통 부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있죠.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 명사를 꾸미는 그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사절.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를 말하잖아요. 그것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세한 건 뒤에서. 그 다음에 동격이 있습니다. 동격은 주로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때 붙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림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주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옮길 때 은는이가 붙이는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명사나 대명사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여기 형용사 말고 더 플러스 분사를 쓰기도 합니다. 항상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죠.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또 고등학교 때에서도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오죠. 하지만 뭐뭐한 것, 뭐뭐한 것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대절, 왓절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또 왓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안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얘네 4개 혹은 더 플러스 형용사까지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웨더절은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의문사가 누가,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6가지 있죠. 거기에 조동사 붙이거나 주어가 없다 해도 주어가 왜, 주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이거야. 웨더절과 의문사절은 뭐뭐 하는지로 끝나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뭘 붙이는 거예요? 은는이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또 뭐뭐 하는지는, 뭐뭐 하는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동사는 특별히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죠. 실전이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도 능동태, 수동태 정도만 한번 보실까요? 능동태는 하다, 시키다, 주다라고 해석하는 애들이고요. 수동태는 BPP 모양 가진 애들로서 되다, 당하다, 받다, 뭐뭐 만들어지다 할 때 이제 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주어와 똑같은데요. 끝에 을을 붙이는 거지 뭐. 그죠? 뭐뭐한 사람들을, 뭐뭐한 것을, 뭐뭐 하는지를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 문장 훈련은 아마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어가 좀 복잡하긴 하죠. 보어는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말투가 바뀌는 좀 귀찮은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감각동사, 판단동사, 상태동사, 변화동사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보이다, 또 사운드 뭐뭐하게 들리다, 스멜 뭐뭐한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 뭐뭐하게 맛이 나다 라고 하죠. 네, 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룩이 보다, 그 다음에 사운드 듣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seem이나 appear 같은 경우는 look과 똑같이 뭐뭐하게 보이다. prove나 turnout은 뭐뭐로 밝혀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상태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상태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동사죠. 얘네들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나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비동사 다음에 happy 나오거나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한 상태이다도 있고요. be, keep, stay, remain, stand, sit, lie. stay, keep, remain 특히 3개 많이 나오죠. remain 많이 나오죠. 여전히 뭐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ecome이죠. 다 되더란 뜻이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 become 동사는 이제 go, get, grow, come, turn, fall, run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예요. 문법에서도 필요하죠.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고요. 자, 5형식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역동사 그 유명한 make, let, have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누구누구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고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때는 목적어 뭐뭐 되게 하다, 뭐 당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거고요. 2번째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다, 듣다,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들인데 얘네들은 영어로 정리하기엔 너무 많아서 그냥 한글로 아시면 돼요. 보다, 듣다, 느끼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는데요. 해석할 때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또는 누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듣다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pp는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뭐뭐 되는 것을, 목적어가 뭐뭐 당하는 것을 내가 보다, 듣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help. 일부 문법적에는 준사역 동사라고 따로 부르는 help가 있습니다. help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도 되고요. 동사 원형도 되죠.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하다, 허락하다, 소망하다 등등의
옆에 밑에는 제가 7개만 적었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문법 공부에서 이쪽 계열의 동사들은 최소 40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인데요.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또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허락하다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ask, allow, cause, get, force, 강요하다, want, 원하다, order, 명령하다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 그냥 형상동사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해석할 때는 목적어를 뭐 형용사 하게 뭐뭐 하다 이건데요. 하게라고 해석을 하죠. 뭐뭐 한이라고 안 하고요. 대표적인 게 make, find, consider, keep, leave 특히 5개는 문장 해석하다가도 많이 나오고 문법 문제로도 나오고 하죠. 그 다음에 지칭 동사 계열이 있습니다. call, name 또는 make 여기저기 들어가죠. elect, 선출하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주로 명사가 나오거나 간혹 형용사가 나옵니다. 해석할 때는 목적어를 명사로 뭐 만들다 됐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모르시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밑에 다음 강좌부터 실전 문장이 들어갔는데 선생님 해석하고 구조 분석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짚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입니다. modifier. 먼저 형용사, 부사가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인데 얘네들은 뭐 제가 설명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로 많이 쓰이는데 장소, 시간, 방법, 상태, 모양 등등을 나타냅니다. 사실 전치사는 너무나 많고 또 각각의 전치사도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기는 좀 그냥 예문에서 하나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일반적으로는 to 부정사를 부정사라고 부르죠. 형용사 용법이나 부사 용법일 때 바로 꾸미는 말이 됩니다. 물론 부정사에는 명사 용법도 있지만 명사는 꾸미는 말은 아니죠. 형용사 용법일 때는 주로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미는 경우죠. 근데 이때는 뭐뭐한 명사, 뭐뭐할 명사 또는 뭐뭐해야 할 명사라고 꾸미면 되고요. 부사 용법일 때는 좀 많은데요.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조건.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조건 5가지 해석이 있고요. 위치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투부정사가 부사용법일 때는 어차피 부사라는 것은 꾸미는 말 근처에 여기저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목적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보다 앞에 나올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물론 동사 뒤에 나올 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뭐뭐 하기 위해서가 투부정사 해석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명사법도 물론 많지만은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나 그래서라고 하는 거고요. 감정의 원인은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가 때문에가 됩니다. 그 다음 판단의 근거는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투부정사인데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을 하고요. 조건은 정말 드문데 뭐뭐 하면이라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 투부정사가 뭐 맨 앞에 나오나 동사 뒤에 나올 때 제일 많은 게 목적이긴 한데 만약에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어색하면은 그리고 그래서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는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주로 형용사가 많겠지만은 그 뒤에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사와 분사구문은 다르죠. 자, 분사는 뭔 역할입니까?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죠. 그러므로 명사를 꾸미겠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ing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명사 꾸미면은 뭐뭐 하는 명사, 뭐뭐 주는 명사, 뭐뭐 시키는 명사 능동의 뜻이죠. 과거 분사가 명사 꾸미면은 뭐뭐 된 명사, 뭐뭐 받는, 뭐뭐 당하는 또는 만들어진 명사. 그러니까 분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데 앞에서 꾸미는가 뒤에서 꾸미는가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그 아까 분사하고 다르죠?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출신이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중3 때 많이 연습하실 텐데 기억하십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하나씩 뭐예요? 지우고 ing로 바꾸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분사구문이죠.
바로 이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가 바로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부사고요. 분사구문은 주절의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절보다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6가지냐면 원래 부사절일 때 접속사, 그 접속사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졌을 뿐. 뭐 해석은 어렵지 않죠. 시간은 뭐뭐 할 때, 이유는 때문에, 조건은 뭐뭐 하면, 양보는 뭐뭐 하더라도 동시 동작이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은 그리고라고 하는데 대개 연속 동작은 주절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에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러면 이제 되는 경우인데 공식은 없습니다. 그때 문맥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주절보다 앞에 있는 분사구문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가 많은 편이고 주절보다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동시 연속이 많은 편이지만 딱 갈라질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동시 동작이죠. 분사구문 해석할 때 가장 편한 게 하면서가 제일 많아요. 뭐 굳이 수인을 매기면 동시 동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유가 많아요. 나머지 3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관계서절도 꾸미는 말이죠. 누굴 꾸민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선행사를 꾸미는 거지. 근데 선행사는 모두가 명사잖아요. 특이한 경우 아니면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관계서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 많죠. 먼저 who, which, that이라는 관계사가 있죠. 얘네들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격을 안 썼네요. 소유격은 whose, 선생님 of which도 있는데요. 네, of which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라서 문법적인 게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주격일 때는 뒤에 동사만 나옵니다. 해석할 때는 동사하는, 동사했던 하고 어디로 가요? 앞에 있는 선행사로 가죠. 동사하는 선행사, 동사했던 선행사.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습니다. 이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주어가 동사했던 선행사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긴 안 썼지만 보호격도 있고요. 소유격, 일반적으로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가 없는 명사 플러스 동사만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사가 동사하는, 그 명사가 동사하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를 뭐 안 집어넣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들어가면은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로 가는 것이죠. 늘인지 가한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 관계 부사죠. 선생님 관계부사 4개인데 하나 빠졌네. 누가 빠졌어요? how가 빠졌는데 how는 어차피 선행사를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없죠. 관계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오고요.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시간, 주어가 동사는 뭐 장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혹은 전치사 플러스 whom, 특히 이제 위치는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관계 부사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렇진 않아요.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는 선생님 전치사 위치에서 안 해요? 네, 안 해도 돼요. 정말 특이한 경우 많은지 됩니다. 근데 6번째 수식어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사절은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뭉쳐진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when 플러스 조동사 뭐뭐 할 때, because 플러스 조동사 뭐뭐 하기 때문에, if 플러스 조동사 뭐뭐 하면, though 플러스 조동사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그걸 묶는 게 중요한 거죠. 묶어서 수식어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so that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또 so that 이렇게 띄어쓰는 so that 많이 외우셨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거는 일종의 결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격은 선생님이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동격은 사실 2번째죠. 명사 다음에 대절. 이때 대은 접속사고요. 이걸 뒤에 붙이는 경우는 바로 부연설명. 동격은 대부분은 부연설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첫 번째 건 좀 다른데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동격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명사. 다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명사예요. 대개 여기 있는 명사는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possibility 가능성, 그 다음에 fact 사실, belief 믿음 이런 것 다음에 이제 꾸미는 말들인데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가능성,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 소문 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다음 명사, 명사나 명사 or 명사도 동격인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뭐 직업, 그 사람의 자격, 호칭, 별명 이런 것들을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씨, 영어 선생님, 뭐예요? 영어 선생님인 김씨, 영어 선생님 즉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 어부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아니고 이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뭐뭐 한다는 명사, 뭐뭐 한다는 명사.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팁으로. 왜냐면 그냥 투부정사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이럴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방법 주로 그걸 말씀드렸는데 물론 디테일한 건 지금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또 실전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런 기본적 개념 설명드린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읽지 않고 설명 들으면 특히 모든 독해 수업이 그렇겠지만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읽어보고 선생님과 대조하는 게 진짜 공부죠. 알아서 떠들어라 그런 거는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